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키스탄과 요르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피파 랭킹 195위 패무승 패패입니다.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고 승부를 해야 할 듯합니다.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괜히 라인을 올리고 맞불을 놓았다가 1대6의 대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의 안일함을 버리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요르단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능력치를 감안한다면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이 별다른 면모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요르단 피파 랭킹 79위 패승승승패입니다. 요르단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물론 요르단이 주목을 받은 점은 압박과 카운터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조별리그에서도 4대0으로 말레이시아를 격파하는 등 역습으로 신승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화력을 상당히 잘 투사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요르단을 역습 원툴로 보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될 듯합니다. 요르단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주었던 능력치는 고평가를 해주기 충분했다고 보며 특히 역습의 기대는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았던 조별리그 4대0 승리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단순하게 라인을 내리는 것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요르단의 체급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르단이 핸디캡 승리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호주와 레바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피파 랭킹 23위 승승무승패입니다. 조에서 가장 강한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시안컵에서도 결정력 부족과 단조로운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서 약체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차 예선에서도 팔레스타인을 1대0으로 겨우 이기는 모습입니다. 제외된 무이나 보일 같은 선수들이 엔트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킥앤 러시 위주의 전술이 아주 신뢰가 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레바논 피파 랭킹 115위 무패패무패입니다. 레바논은 무승부로 몰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일하게 대표팀 경험이 많은 마툭도 슬슬 대표팀에서의 은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좋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레바논이 아시안컵에서도 수비는 사실상 침대 하나뿐이었고 이 때문에 선제골을 넣고도 지키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레바논이 지키는 능력을 거의 침대 축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호주의 공격 전개의 단순함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과 지역 예선에서도 하위권 팀을 잘 공략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점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호주의 신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일본과 북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피파 랭킹 18위 승패승승패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일본이 북한을 상대로 치르는 매치에서는 대부분 우세를 점하기는 했지만 이기는 상황에서도 2골 차이 이상으로 승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북한의 악감정이 매우 심하기도 하고 북한의 조직적인 플레이가 일본의 성향과는 상극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공중볼과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수비적으로도 부담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피파 랭킹 114위 패패패패승입니다. 북한은 늘 미지의 팀입니다. 물론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지만 결국 조직력이라는 면에서는 폐쇄적인 특성상 늘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본 홈에서도 심리적으로는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제1조선인들의 존재로 인해서 일본, 북한이 붙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응원하는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일본이 매우 고전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합 상황과 공중볼에 대한 대응이 아시안컵에서 약점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북한을 상대로는 일본이 늘 고전한 양상입니다. 크랙형 공격수 이토와 미토마의 부재도 상당히 신경 쓰일 것입니다. 스코어로 접근해서 언더 2.5를 1순위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태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피파 랭킹 22위 무무무승패입니다. 아시안컵에서 홍역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일단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로 태국 2연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일단 이강인, 손흥민 사태로 인해 불거진 조직력 문제가 상당한 걱정인데 그래도 그 분위기 내에서도 개인 기량을 쥐어짜내서라도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태국이 90분 내내 잠그면서 대한민국의 전술적인 섬세한 부재를 저격하기 어렵다는 점도 호재는 호재입니다. 태국 피파 랭킹 112 패승무 무패입니다. 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즈벡, 사우디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대한민국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대입니다. 물론 중국에게 홈에서 지면서 중국을 다 잡고 대한민국과는 철저하게 텐백으로 상대하겠다는 플랜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 태국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태국이 아시안컵에서도 그다지 골을 잘 넣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골을 우겨넣는 역량 정도는 보여주었고 태국도 90분 내내 가드를 올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태국이 보여준 아시안컵 내에서의 선전과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매우 하락세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